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에선 좋은 소식들이 꽤 있었죠. 영국의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돈 데다 미국의 주간 단위로 집계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급감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피는 오늘 1950에 안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개장 전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안겨줬는데 삼성전자 역시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하락 쪽에 더 큰 도움을 주는 모습입니다. 전일 급등했던 자동차주도 급등 피로감 때문인지 오늘 조금 눌리는 양상인데요. STX 그룹주들만 간만에도 활짝 웃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SK이노베이션 실적 나왔는데 갖고 계신 분들,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코스닥만은 어제 오후장 들어 밀렸지만 오늘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BOJ 예정돼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리죠. 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매도가 약해지고 있는 외국인, 오늘 BOJ 앞두고 우리나라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삼성전자 실적도 나온 날이잖아요. 현재 수급 상황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속내부터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일단 최근에 매도세가 좀 약화됐죠.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약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기관이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 모습. 어제 이제 코스피 상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시냐고 막판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오늘 1951.86포인트가 고가고요. 어제 한 1955포인트, 56포인트. 이 상단 라인을 넘어가야지만 2차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다시 다음 주 꺾일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동일한 의견을 오늘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5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매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 사실 4월 초에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실적 그다지 의미가 없고요. 부문별로 자세히 나온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전사업부에 대해서 상당히 실적이 좀 저조했다는 거, 그 부분을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LG전자가 아마 가져갔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이 최근에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전체 1분기 매출이 작년 4분기보다 4조 원 가까이 좀 줄었다는 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시면서 앞으로의 2분기 전망이 조금 더 중요하게 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 좀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150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을 여전히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좀 삼성전자 개별 주식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속내는 외국인 금요일인데 무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돌고 도는 곳인데 결국에는 급하게 항상 매매를 할수록 항상 당하는 건 이 시장 속에서 개인밖에 없고요. 외국인처럼 좀 길게 좀 시장을 보고요. 전반적인 시장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은요, 윈도우 드레싱 이번 주 일찍부터 했다, 참고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주 윈도우 드레싱 힘으로 올린 거거든요. 사실 투신권이랑 연기금 보험 3대 주체 세력이 항상 월말에 집행을 했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3월 달에 월말에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왔던 게 기간의 힘이었죠. 근데 4월 초 들어서 그것을 프로그램 매도로 다시 돌리면서 안 좋게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 5월 초도 좀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5월 2일 날 유럽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회의 경기 부양책이 지금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오늘 일본에서 추가적으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될지는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요, 이번에는 좀 가나본데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다 하면서 어제 코스닥을 많이 샀었고요. 560선 넘어갔을 때, 마침 외국인 기관이 차익 실현물을 개인한테 내뱉었습니다. 오늘, 어제 팔던 개인이, 조금 좀 조정이 나오니까 또다시 1950선에서 들어가는 모습. 뭐 시장 흐름이 아주 하방 쪽으로 지금 쏠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옵션 쪽 테이블도 3일 전부터 하방 쪽이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방이 완전히 2000선 넘어가는 그런 어떤 결제가 보이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전히 가돌이 박스권 내에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시장,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4월달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지만 매일매일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서 급하게 추격 매수 그리고 급하게 추격 매도 이런 모습을 속내로 좀 표현하자면은 수익은 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당장 금요일에 좀 쉬엄쉬엄 투자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확인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BOJ에 앞서서 오늘 일본의 소비자 물가 나왔던데 1년 같은 기간보다 0.5% 정도 하락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물가가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 목표치는 지금 2% 정도 2년 안에 달성하겠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한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로서는 약간 걱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중요한 지표가 두 개 있거든요. 뭐 네. 지표라기보단 경제 지표 하나. 일본의 그 통화정책 회의 아침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를 2% 상단으로 잡고요.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 이렇게 일본이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인플레이션 목표를 더 상향을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좀 통화정책 회의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엔화 약세 요인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밤 미국에서 1분기 GDP 수치 1월부터 3월 달에 어떤 경제 지표가 GDP 국내 성장률이죠.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요. 블룸버그 예상 컨센서스가 3.1%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전년 4분기에 0.4%대 지금 상당히 안 좋았던 점에서 상당히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면요. 오늘 밤 새벽에 발표했었던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것이 좋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좋게 흐름이 갔던 그런 거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수치가 중요한 것은요. 좋게 나오면은요. 어쨌든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 그런 쪽에서 달러 강세 요인이 될 거고요. 결국엔 지금 연준의 부양 정책 출구 전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계속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GDP가 좋게 나오면 또다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또 좋지도 않고 선진국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달려왔던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반대적인 좀 입장을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선물 지수가요 254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1950선에 지금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도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이 적극적인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고 있고요. 어제 많이 급반등을 했었던 현대차가 0.7%대, 기아차는 강보합, 현대모비스 1.3%, 시가총액 1위에서 5위 기업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종목들이 오르는 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코스닥도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또다시 사고 있지만 560선만 지금 오면은 550선 60선만 오면은 외국인 기관이 차익 실현 물량을 장중에 던진다거나 조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결코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추격 매수를 했던 개인들은 어제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3, 4%대 뭐 많게는 5, 6%대 무너지다 보니까 또 손절매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리는 게 그런 개별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코스닥이 560에서 600선을 가도 사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올리면은 만약에 개별 종목들은 또 박살이 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었을 때는 지금 시장은요.
일단은요, 업종과 지수를 보시지 말고 개별 기업 실적에 주목해서 매매를 하시면은 편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데요. 펀더멘탈이잖아요. 지금 기업들 실적, 오늘 이제 기아차 실적이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요. 1조 8천억, 시장 예상보다 뭐 많게 나온 건 아닙니다. 뭐 부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이 샀습니까? 현대차 안 샀거든요. 팔았고요. 기관은 이제 많이 샀습니다. 물론 연기금이 많이 샀고요. 즉 그거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류는 싸졌습니다. 가격은 퍼가 5배, 6배 내려왔으니까 1조 8천억에 4분기면은 한 7조 2천억 정도 하잖아요. 결국에 현대차가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40조 정도는 충분하다. 이런 밸류에서 기관은 산 거고요. 외국인은 밸류는 괜찮지만 성장성이 점점 더 낮아질 수 있다. 엔화도 그렇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상대를 지금 뭐 니콜 사태, 뭐 브라질에서도 최근에 니콜 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외국인은 살 마음이 없는 거죠. 사실 그런 투자자의 입장, 좀 미래를 보고 단기를 보고 그거의 차이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현대차는 20만 원 넘으면 다시 뭐 주식 선물 매도나 공매도를 때리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적이 좋았냐 안 좋았냐 이번 1분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사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이런 것들 앞으로 올해는 충분히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계속 시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형주를 아직 사기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기를 계속 붙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리스크 관리죠. 편할 수 있고 매매에도 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오늘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간은 없지만 이제 낙폭과대주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거든요. 심지어 낙폭과대주로 단기로만 하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실 건지. 저는 낙폭과대주는요, 제가 잘 이해를 지금 못했는데요. 단기로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어제 현대하이스코, 신세계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것이 이제 제가 장을 개장하고 1시간 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약간 좀 늦은 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하이스코요, 어제 시세 이제 다 발휘했다고 일단 단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외국인이 어제 얼마 팔았습니까? 12만 주를 팔았거든요. 그저께 상한가 갈 땐 팔지 않고요. 기관이 사서 올렸죠. 결국엔 사서 올리면 고가에 파는 게 외국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결국에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들은요.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최근에 철강주들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그렇게 양봉이 크게 뿜어지는 거래량이 나오면은 충분히 한번 들어가면 5, 6%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먹고 빠진 뒤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은 분명히 붙잡고 오래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수급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현대하이스코로 오늘 얘기 드렸고요. 신세계인터내셔널 어제 말씀드린 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얘도요. 이틀 전에 급등을 했고 어제 다시 또 800원 정도 오른다면 오늘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얘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내수주고요. 장부 가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공모가 그때 상장 이후에 가격이 거의 최저점으로 지금 낮아온 상태인데 거기서 반등을 세게 주고 거래량이 이번 주 어제 그제 많이 터졌다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하이스코랑 왜 다르냐? 현대하이스코는 외국인이 올랐을 때 많이 팔았다. 그리고 기관이 올려주면 그것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가대 낙폭주도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서 올라오는 곳들 중에서도 외국인이 파느냐 아니면 외국인이 같이 기관과 사주느냐 그 수급이 사실 정답에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낙폭과대주 단기 매매는 역시 찬성이지만 수급을 잘 보면서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있겠군요.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우리 주쌤 하고요. 주식 선물 쪽 얘기 한번 해보고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선물 쪽 수급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전반적으로 선물 변동폭이 위아래 포지션 자체적으로 봤을 때 5포인트 이상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엇박자가 발생이 될 경우 투자자분들의 손실들이 좀 커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추세적으로는 오전에는 조정 망상
쪽으로 변곡들을 맞춰놓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변곡에서의 하단 부분 강력 지지력 여부 체크해보는 자리에서는 늘 지체 없이 반등 모멘텀이 나오면서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금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주봉을 마무리 지는 시점에서는 수급의 부재가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과 함께 시장에서는 주체별로 간망세 쪽으로 출발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개인들 부분이 공격적인 부분 속에서 이렇게 매도 포지션들을 좀 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일부가 좀 축소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만이 관망세 쪽, 즉 현재는 미결제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 청산성의 포지션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만이 시장 출발과 함께 나홀로 매수를 확대하는 유지 정도였었지 이것이 위로 그냥 뽑아내기 위한 포지션의 신규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기관계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다 지금 청산성인 부분 신규 포지션 없습니다. 보통 금융투자와 투신 쪽의 습성은 2박 3일의 포지션 정리 부분에 차익 실현 부분을 가져오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관계 쪽에서는 월말 효과 부분도 좀 더 미리 선취적인 관점과 선매도 관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관망세가 좀 뚜렷할 것을 판단하고요.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 좀 붙지 않을까, 특히 오후장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붙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수급을 보지 않고 매매 트레이딩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쪽으로 먼저 넘어가 보면요. 차익 쪽에서의 매도 압박, 최근에 많이 바스켓이 비어 있긴 하지만 영향력이 좀 작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역시 차익 쪽에서 먼저 들어올리죠. 비차익 쪽에서는 꾸준하게 오늘 하루 종일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출발과 함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매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방송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청산가치거든요. 네. 청산가치 외국인은 필요할까요? 의미 없다라는 거겠죠. 그 부분 속에서 비차익 가지고 바스켓을 완전히 통으로 사기보다는 차익 쪽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로 반복하면서 선물과의 변곡의 트레이딩 자체를 지금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다음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3분봉 개포정 차트 쪽으로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선물 자체의 수급보다는요. 현물과 비교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시가총액 1위권부터 해서 30위권 중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확대되고 있다라면 선물도 자신 있게 매수세로 좀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강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 지금 현재 LG노텍 같은 게 3% 정도 눈에 좀 띄는데요. 삼성전기가 3% 띄고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강하게 모두 다 현물이 살아나면 선물도 눌림을 잡고 매수로 들어가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오늘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차트상의 기술적으로 좀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253.20에 대해서 지지 이탈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 이탈이 나올 경우 눌림 조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뚫어내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터치조차를 안 하고 있다면 위쪽의 우상향, 어제의 여진, 그제의 여진에 상승 쪽으로 한 번 더 가려고 한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일자리 변곡점은요. 30분 봉으로 해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곡 타이밍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미 중요한 자리에서 찍을 자리는 모두 다 찍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버슈팅까지 감안해 보면 위쪽 상단이 255.85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밴드는 253점, 자 다시 3분봉으로 오면 이제 나오겠죠. 254.30 정도인데요. 여기를 지금 이탈하고 저항대를 맞았다가 지금 살짝 올라타고 있죠. 아직까지는 변곡이 위로 무조건 가겠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체크해보면서 중간 밴드 254.30 나는 이 방송을 보고 타이밍을 잡고 싶다면 지지냐? 그러면 눌림 매수, 저항이냐? 그럼 고점 매도. 그래서 254.30으로 변곡을 잡으시고 하단 밴드 253.20을 제시해 드리는데 오늘 종가상 253.20 만약 이탈하고 끝나가 되면 다음 주 초반에 시장 조정 들어온다는 거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물 확실하게 가면 모를까 선물은 좀 관망했으면 하셨는데 253.20 지지 여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쌤, 쌤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도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오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잠깐 좀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매출 18조, 영업이익 6,975억 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 내지 5%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뭐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는데요. 보합권 정도의 등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따끈하게 움직이는 업앤다운 특징주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요. 먼저 업 특징주부터 보시죠. 한국가스공사와 LG하우시스, PN텔이 보이네요. 한국가스공사는 모잠비크 가스전 추가 발견 소식에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하우시스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면서 오늘 신고가 냈습니다. PN텔은 M&A 추진 기대감 때문인데 아직 뭐 M&A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움직인다라는 얘기죠. 전일 이미 장중 상한가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8%, 거래가 한번 터졌었는데요. 오늘 일단은 또 한 번 조금 들썩이 되는 모습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운 특징주입니다. 네, GS건설 어닝 쇼크에 이어서 신용등급 강등까지 S&P가 투자 부작격으로 신용등급을 깎았다고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신저가 찍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포스코도 전일 실적이 나왔죠. 실적도 안 좋은데 전망까지 좋지 않아서 최근 요 며칠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금 오늘 1.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CTC바이오도 오늘 다운 종목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데요.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좀 조정이 나오지 않나 오늘 약간 5일선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한테요. 업앤다운 특징주 가운데 업 특징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G상사는 뭐 비슷한 요인 중에서 조금 안 좋은 뉴스로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전이 추가로 발견됐다고요? 네,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아프리카 모잠비크 북부 해상에서 1억 8천 톤의 천연가스 추가 발견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양은 지금 우리나라 연간 사용량의 5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지분 가치로는 최소 2조 3천억 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새로운 탐사정 시추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천연가스 발견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연초일 꾸준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매물대인 121선, 지금 121 이평선 73,500원 선 돌파된다면은 8만 원대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LG하우시스인데요. 전일 공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난해 영업이익 240억 원으로 뭐 전년 대비해서 486% 가까이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1분기 실적 호조에 따라 가지고 장중에 52주 신고까지 경신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에너지 효율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건자재 업체로 좀 기술 집약적인 뭐 고기능인 소재 매출을 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지금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으로도 투신권의 꾸준한 순매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LG하우시스도 추가 상승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일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단기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우선 단기 조정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PN텔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에서 지금 최대 주주 지분 그리고 경영권 매각 추진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갔었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으로 지금 회사가 계속적인 대규모 적자로 인해서 회사 정상화 그리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M&A 등의 추진 계획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 뭐 외국계 사모 투자회사랑 함께 매각 협상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M&A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없는 데다가 회사가 지금 대규모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매각 결렬이라는 가능성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본다면은 신규 매수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적 접근하자 PN텔에 이어서 LG하우시스는 조정시 매수, 한국가스공사는 121선 돌파 시 8만 원까지 가능하다 하셨죠. 동부증권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분석 듣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GS건설 참 끝까지 어닝 시즌 내내 고생이 많네요. 그죠? 어닝 쇼크 이후에 실적 신용 등급까지 강등을 당했다고 오늘 또 신저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 알려진 바대로 오늘 신용 등급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신용 등급 강등이라는 또 악재로 반등 이틀 만에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어닝 쇼크 실적 거짓말 이런 사태 이후에 급락하고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좀 악재를 맞으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 이런 악재들이 단기간에 좀 거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 건설 경기 회복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해외 수주, 덤핑 수주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해외 수주에 가담했던 그런 건설사들한테는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지금 포스코라는 종목을 이제 다운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오늘 1.5%가량 한 5,000원 빠져서 31만 7,500원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도 오전 중에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시장은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네요. 네, 포스코 지금 실적 부진에 따라서 좀 향후 실적까지도 좀 부정적이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후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좀 실적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을 좀 살펴보면 지금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가 자동차, 조선, 이제 대표적인 3업종인데요. 이런 업황 개선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진 일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철강주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세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또 그리고 이제 철강 재고의 이제 빠른 순환매,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뒤따라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TC 바이오, 오늘 좀 장중에는 3% 넘게 좀 빠졌었는데, 지금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지금 급등 이후에 3일 연속 음봉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제가 좀 좋아하는 차트 모양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다고 보여지는데,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좀 출회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 레포트들 평균 목표가가 35,000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도달 이후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오늘 좀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9.8% 하락한 234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5.7% 하락한 25억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가 지금 당장 가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저하고의 전망이 된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예상하는 대로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전망들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후에 35,000원대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수급 체크 반드시 해야겠죠. 지금 현재는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적으로 좀 살펴드리면은 기관 쪽, 외국인 쪽 매수 좀 들어오다가 외국인 매도 시작되고 기관까지 동반 매도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3원봉째 그리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35,0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GS건설, 포스코, CTC 바이오까지 분석 잘 들었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네, 차장님도요. 네, 코스피가 1959군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낙폭은 1.8포인트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은 다시금 563.79,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로 코스닥은 다시 하루 만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많이 나온 얘기 하지만 상충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줄, 네 번째 줄 같이 보시겠어요? 경기 민감주 기대 말고 짧게 대응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승업종, 하락업종 간의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한 대형주의 반등 가능성 의견도 정반대로 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짧게 대응하자라는 얘기 연결 지어볼 수도 있겠네요. 코스닥 얘기도 있었죠. 코스닥 중심의 단기 매매하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두코 대표님의 의견도 있었었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월봉상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서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동섭 이사님 첫 줄 보시면요. 기관 지금 아주 방어가 크진 않은데 오후장 쪽에서 현물 매수가 강화되는지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막 코스피가 1950을 되찾았고 상승 전환 시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을 표시할지요. 공감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비스탁의 박소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감도 표시부터 부탁드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 기대 말고 짧게 대응하자라는 의견에 좀 공감을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대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될 때다 혹은 대형주는 여전히 조심히 들여봐야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제 의견은 좀 후자에 가깝게 보고 있어서 황교섭 팀장님의 의견에 좀 공감대를 드려봤습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외국인이 어제는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다시 하루 만에 매도를 진행하고 있죠. 매도폭을 점차 키워가다가 지금 조금 멈춰진 상태인데요. 현재 지수로는 움직이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 아까보다 오전보다는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지수보다는 수급을 좀 더 중부시하게 보셔야겠고요. 외인의 매도세를 받쳐줄 기관의 힘 오늘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GDP와 BOJ 회의 또 여전히 한국보다는 일본으로 쏠린 관심 등이 우리 증시장을 좀 소외케 하는 변수 혹은 또 이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 워낙 기대치가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에 대한 단어는 좀 많이 안 보이지만 어쨌든 2분기는 개선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여전히 좀 글쎄다라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비중 확대는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적 반등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 혹은 이미 보유하신 분들의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네. 자, 그래요. 코스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한 말씀이라도 들었으면 싶고요. 오늘 관심주 한 종목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저도 코스닥에 좀 랠리 조금 더 발을 좀 더 얹고 싶은데요. 어제장 코스피는 좀 간만에 1950포인트 넘겨주면서 마감이 됐고, 그간 반가운 수급 변화가 있었고,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기대감과 궁금증 반응을 좀 시작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열흘 만에 매수세를 보여줬다 해도, 이제 코스피장이 오를 거다라는 예측은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싶고요. 꽃잎 하나 떨어졌다고 이제 겨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서 공감 의견 말씀드릴 때 짚어드린 대외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적 반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 좀 보여지고요. 상황을 좀 더 직접 보면서 순응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몇 종목이 있었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저평가 영역에 있는 자동차주라든지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때 되지 않았나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현대차 기업 실적이 그래도 기대치보다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 어제같이 나온 반등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지금 사면 당장 내일 오르냐라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직 현대차와 기아차가 2분기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 많이 하락하긴 하였고 PBR 수준도 저평가 영역에 놓여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수입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나 아니시면 아예 비중 조절 좀 작게 하셔가지고 단기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고요. 코스닥 시장 분위기 좋죠. 신고가 경신하고 있던 종목들을 쥐고 계셨던 분들이 낙폭과대 대형주로 갈아타려고 하시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적이나 성장성을 보면 신고가 경신 종목을 쥐고 있는 전략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 한 종목은요? 네, 오늘장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신고가 경신 종목은 아닌데요. 성장성을 보유한 코스닥 종목에서 유진로봇이라는 기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진로봇이라는 기업은 그 기업 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청소 로봇이나 지능형 로봇, 군사형 로봇 등의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신정부에서 지금 차세대 IT 산업을 이끌 융합 신산업으로 로봇 산업이 선정이 되면서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기업인데요. 최근에 아이클레버 팝이라는 청소 로봇을 출시를 하면서
국제표 준 흡입력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흡입력을 인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생활 버전을 만들어내는 기업에서 내놓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이클레버팝은 반대로 로봇 전문 업체가 로봇 청소기까지 범위를 넓힌 경우로 카메라와 같은 일부 국가 부품들을 좀 생략을 하고 값을 낮추면서 인공지능이나 부가 기능까지 부강을 해서 상위 제품과 비교해도 못지않은 청소 기능을 가졌지만 가격은 좀 낮춰서 영역을 넓힐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중순에 정부에서 로봇 연구 산업 육성계에 구체한 수립을 좀 내놓을 전망인데요. 2013년부터는 3,500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25조 수준으로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침의 입장에서 지금 가격대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달 이익 실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매수는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데 3,170원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다음 달 중순에 정부의 이 로봇 연구 및 산업 육성 계획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 달 정도 지금 사서 들고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유진 로봇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소영 연구원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래도 조금 좋게 흘러가는 듯 싶은데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오늘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조금 보여줍니다. 기술적인 반등 구간 자체는 한 1960포인트에서 한 1970포인트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수급적으로도 좀 잠깐 살펴보자면요. 자, 외인들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기관이 더 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6시 끝난 이후에 외인들 물량이 갑자기 들어왔던 거, 그거 하이닉스 블록딜 물량으로 제가 좀 보고 있는데 그분이었다는 거. 지금 하여튼 외인들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코스닥이죠. 자,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좀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과연 언제까지 올라갈지 정말로 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다시 564포인트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코스닥 570 뚫고서 600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스닥 지수 550에서 560포인트 정도 될 때 그냥 매수하십시오. 꾸준하게 실적주 매수하시고요. 그래도 반등을 주는 종목들은 당연히 실적주와 더불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겠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큰 상승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실리콘옥스도 있는데, 지금 BS금 두 종목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2월 18일부터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하고 있는데, 전 종목 다 제가 체크를 다 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총 42개의 종목을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42개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승률은 31승 11패입니다. 네. 승률로 따지니까 한 75%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잘 가고 있죠. 여러분, 31승입니다. 42개 들고 나와서 31개가 3% 이상. 가장 많이 간 종목을 좀 보니까 한 50% 이상까지 급등한 종목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던 것 같고 3% 이상까지 꾸준하게 계속 목표 달성했다는 거. 최근에 가지고 나온 종목들 계속 지금 수익 실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꾸준하게 오늘 가지고 나온 것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실리콘옥스랑 BS 금융지주 이렇게 지금 현재 갖고 있잖아요. 실리콘옥스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30분 전까지만 해도 목표가가 도달을 안 했는데 갑자기 목표가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옥스가 저희가 21,450원에 샀었는데요.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2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2,100원대 가격이 3% 이상이었는데 목표가 3.5% 도달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매도하셔도 3% 이상 드시는 거예요. 네, 정말 잘 됐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듭니다. 인터플렉스가 너무 많이 가요. 인터플렉스가 지금 6.8% 갑니다. 인터플렉스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튀어 올라가네요. 조금 배가 아프긴 해요. 배가 아픈데 괜찮습니다. 지금 실리콘옥스도 같이 따라갈 거니까요. 그래도 3% 보고 저희 들어갔잖아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BS금융입니다. BS금융지주가 오늘 조금 빠져주고는 있어요. 다시 한번 바닥권을 형성해주면서 반등을 줄 채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 지금 마이너스 한 2%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충분히 지금부터 해서 플러스 5%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서 저를 믿고서 한번 또 따라오시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작은 종목 1개 그리고 큰 종목 1개. 저번에 삼성전기 추천드렸는데 정말 큰 종목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로지 차트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세미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시가총액이 254억,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 지금 수급상으로는 해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에요. 오로지 차트만 보고서 이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모멘텀 자체 굉장히 양호해 줍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보자면요. 이 종목 이제서야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자체 120에서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려고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좀 뭐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따 말씀드릴 테고 꾸준하게 반등을 준다면은 이 종목 좀 주봉상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자, 주봉상으로 보자면요. 이제 주봉상에 해당했을 때 거의 뭐 바닥, 네모칸을 쳐드리자면요. 바닥권에서 서서히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1년 반마다 한 번씩 보여주는 바닥권입니다. 2010년, 2009년 말, 그 다음에 2011년 중순, 이번에 또 2013년 초, 딱 1년 반씩 돌아가네요. 그 바닥권 형성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5,000원이 넘어갔었고, 그래도 그 중간에 해당하는 데가 얼마죠? 바로 3,500원 정도, 3,600원, 7,800원 부근인데, 충분히 단기적으로 보건데 이 종목 한 3,000원 정도까지는 튀어 올라갈 것 같아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바닥권 찍고 나서, 이 바닥권 찍고 나서 올라갈 때마다 3,000원씩 이상은 가줬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000원까지. 다시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3,000원까지 뛰어 올라간다. 가격대 자체 어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3%를 공략을 합니다, 여러분. 3%. 그러면 3%는 못 갈까요, 이 종목? 갈 수가 있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3%까지 충분히 도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여러분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3% 해봤자 얼마죠? 뭐 2,600원 후반대입니다. 예, 못 갈까요? 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아까 좀 뭐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NC소프트요. 자, NC소프트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큰 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NC.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자, 바닥권에서 뚫고 역시나 이 종목 120선 라인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고 지금 최근에 약간의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네,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뭘 기대하고 있죠? 자, 중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에서 5월 7일이죠. 5월 7일부터 해서 뭐가 들어가죠? 블레이드 앤 소울 테스트 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뭐 오픈 베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지금 약간 쉬어가는 이 구간, 이 쉬어가고 있는 이 구간 자체가 정말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매수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 자체 한번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3%는 볼 수가 있겠고 조금 더 멀리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18만 원 정도 아니면은 뭐 20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가 있는 구간이죠. 수익 실현하기 굉장히 또 큰 종목이기 때문에 편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모멘텀 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NC소프트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반등 가능한 종목 대형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안전하게 내 자금을 몰빵할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세미텍이냐 아니면 NC소프트냐
네. 오늘 빨리 좀 한 종목이 좀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빨리 짝을 좀 찾아줘야 됩니다. 자, 오늘은 NC소프트는 워낙에 또 좋은 종목이라서 많이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세미텍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 차트가 나와줍니다. 세미텍은 지금 급등 전야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주가 자체 지금 2,580원 부근에 형성하고 있는데요. 현재가 잠깐 보면은 2,580원 부근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0원 부근 매수하시도록 하고요. 주가 자체 흐름, 자, 보통 급등하는 흐름 자체가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보통의 급등 차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그 차트 흐름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3%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오전장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부분이긴 한데 3% 충분히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미텍 같은 경우는 현재가 부근 아까 말씀드렸던 2,580원 부근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 잡고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굳이 잡고 싶지는 않지만서도 최악의 경우 2,350원은 아마 깨진 않을 텐데 혹시라도 깨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세미텍, 지금 제가 다시 42전 32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다시 3전이죠. 32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승률 80%까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미텍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윤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중국장이 개장한 모습입니다. 전일 부동산 규제 우려가 다시 나오면서 중국장은 2,200을 또 한 번 내주었었는데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떨까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중국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04% 상승한 2200.70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200선 내외에서의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200선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계속적인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 중국의 A주 개설 건수는 2.57%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한 계좌 개설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A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리서치 보고서를 내놨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기업 수익성과 밸류에이션이 지금 저점에 있는 만큼 저평가 국면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언급을 내놨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찬성 지진으로 인한 국내 보험사들의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면서 최근 보험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주요 지진 지역의 보험률 역시 전체 손실의 1%밖에 되지 않는 만큼 보험업종들의 실적 악화 우려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SFB에서는 중국이 3분기에 정책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러한 긴축 기조를 이어져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지 여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 내외 혼조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중국 증시 분위기 봤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좋았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도 어제 급등 이후 피로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아차 정도만 소폭 플러스인데 일부 중형 IT주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어제 급락했었던 STX 그룹주가 살아나면서 코스피는 1950 재탈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오늘 다시금 연고점 경신할 분위기인데 쌍끌이 수급이 하루 만에 들어오면서 563.9까지 재차 상승했습니다. 이상 출발 증시와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